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이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멀쩡히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이 동시에 넷플릭스를 보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이 다운되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인터넷을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빗대어 봐야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신호등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는 거예요. 완전 아수라장이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교통 대란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네트워크 혼잡이라고 하죠. 데이터,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러다 늦어지고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버퍼링, 게임할 때 렉 걸리는 거, 파일 다운로드 실패,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의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서비스 품질, 줄여서 QoS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QoS는요, 말 그대로 디지털 고속도로의 아주 유능한 교통경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가 먼저 가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는 좀 천천히 가도 되는지, 이걸 다 관리해 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QoS가 인터넷 속도 자체를 막 빠르게 만드는 마법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정된 도로를 아주 똑똑하게 나눠 쓰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쾌적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라는 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즉 지연 시간이나 도착하는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지, 이걸 지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중간에 사라지진 않는지, 즉 패킷 손실률 같은 지표들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QoS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잉이에요. 이건 데이터에 우선순위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시간 화상회의 데이터는 응급차처럼 취급해서 우선순위 차선으로 쌩쌩 달리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트래픽 쉐이핑과 폴리싱인데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 수를 조절하는 램프 미터 같은 겁니다.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마지막은 혼잡 제어예요. 이건 자동차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스마트카 기술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진입로 통제 방식, 그러니까 폴리싱하고 쉐이핑의 차이가 정말 재미있어요. 폴리싱은 아주 엄격한 경찰관 같아요. 속도 위반, 넌 탈락 하면서 약속된 양을 초과하는 데이터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쉐이핑은 좀 더 너그러운 관리인 같죠. 어이쿠, 차가 많네. 일단 저기 주차장에 잠시 대기했다가 길 좀 뚫리면 출발하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잠시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상황에 따라 뭐가 더 효율적일지 달라지겠죠? 이제 이 툴킷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역동적인 기술, 바로 혼잡 제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그 스마트카 기술의 비밀을 파헤쳐보죠. 처음에는 느린 시작, 즉 슬로우 스타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텅 빈 고속도로에 막 진입한 차가 어디까지 밟아도 될까 하면서 일단 엑셀을 쫙 밟아보는 것과 같아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엔 전송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배, 4배, 8배 이렇게 쭉쭉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속도를 막 올리다가 이쯤이면 슬슬 막히겠는데? 하는 특정 지점, 즉 임계값에 도달하면 혼잡 회피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무작정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한 칸씩만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속도를 내는 것과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기가 막힌 줄타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제어 방식들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서 교통체증에 훨씬 더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창기 알고리즘인 TCP 타호는 아주 신중하고 겁이 많은 운전자 같았어요. 교통체증의 아주 작은 낌새, 그러니까 패킷 손실이 하나라도 감지되면 그냥 급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거의 0에 가깝게 확 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물론 안정적이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TCP 리노는 훨씬 똑똑한 운전자였어요. 이 친구는 작은 접촉사고랑 대형 연쇄추돌 사고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급정거하는 대신 그냥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만 떼는 식으로 대응했죠. 빠른 회복이라는 기능 덕분인데요. 사소한 정체에서는 훨씬 더 빨리 원래 속도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 화상 통화를 하다가 화면이 살짝 멈칫해도 금방 괜찮아지는 게 바로 이런 기술 덕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똑같이 혼잡 신호, 3개의 중복 ACK를 받아도 타호는 혼잡 윈도우를 1로 확 줄이면서 거의 멈춰버리는 반면에 리노는 딱 절반만 줄입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이 화면 뒤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 자율적인 조절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전 세계 사람들과 얼굴 보며 대화하는 이 모든 순간에 데이터들은 네트워크와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데이터의 양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과연 우리의 디지털 고속도로는 이 차세대 QoS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만 이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